추첨을 통해 햄버거 쿠폰 드리겠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돌발 퀴즈 내일 또 만나요. 한층 날카롭다, 한결 정확하다, 한편 세심하다. 밖에서 보는 내밀한 분석, 정치적 원의 시점. 오늘의 정치권 상황 원회에서 더 정확하게 분석해드립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호기심 천국 김용남입니다. 네, 김용남 의원님은 윤석열 당선인 만나셨더라고요. 어떻게 아셨어요? 다 소문 났지. 소문 다 났어요? 소문 내놓고 났다고 얘기하세요. 둘이 다 또 사진 찍고 덕담하고 예. 무슨 얘기 하셨어요? 안 가르쳐 드릴게요. 아이고, 이게 무슨 또. 윤심이 김용남 전 의원에게 있다 이거네요. 그렇죠. 네. 아니 이렇게 대선 이후에 뭐 당선인께서는 뭐 엄청 바빠지셨고 저도 그 사실은 그 지방선거 준비를 이제 대선 이후에서야 시작하면서 바빠갖고 그동안 뭐 이렇게 얘기를 나누거나 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차 한잔하면서 뭐 이런저런 덕담 수원이나 경기 지역에 관한 현안 뭐 이런 거 좀 혹시 검사 시절에도 이렇게 친하셨어요? 아셨어요? 같이 근무했었죠. 같은 청에. 예. 같은 청에? 예. 그때는 어땠어요? 그때요? 근데 윤석열 검사. 그때 뭐 같이 점심도 먹으러 다니고. 근데 보통 검사들이 관심을 안 갖는 분야에 대해서 막 파고드는 그런 면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수사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수사 위주의 어떤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수사를 하다 보면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책도 읽고 이런저런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야 될 때가 있는데 이제 보통은 딱 거기까지죠. 수사에 필요한 범위까지만 딱 습득을 하려고 하는데 소위 좀 쉬운 말로 이렇게 뭐 꽂힌다고 하잖아요. 예. 꽂히면 막 계속 파고드는 그런 측면이 있었죠. 네. 그래요? 알겠어요. 네.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왜 이 이야기가 주제가 되죠? 자, 근데 네. 그래서 시험 보셨습니까? 김용남 의원님은 공직자 후보자 기초자격평가? 단체장 후보는 대상이 아닙니다. 시험 안 봤어요? 예, 예. 이거 다행이네. 시험 보면 뭐 제가 시험은 잘 봐요. 그렇죠. 선거를 자꾸 떨어져서 그렇지. 그렇지. 공부야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주말 내내 이분 이름이 계속 올라옵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아파 찬스. 자, 조국 전 장관도 연상된다는 얘기도 하는데 요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용남 의원님? 우선은 의혹이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인턴을 실제로 했다면 아빠가 다니는 직장에서 자녀가 인턴을 한 거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겠죠. 근데 인턴을 안 했는데 인턴을 한 것처럼 확인서나 뭐 이런 게 발급됐다면 그건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 조국 사건과 반박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아직 거기까지는 나간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 정경심 교수가 근무하던 동양대에서 뭐 인턴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놓고 동양대 총장은 본 적이 없다. 뭐 그게 이제 논란이 있었던 거고 또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은 서울대 부속 무슨 센터였는데 거기가 뭐 무슨 센터에서 했느냐. 근데 뭐 안 한 거가 지금 밝혀지는 조국 장관이 그런 게 주제가 문제가 된 아니잖아요. 거죠. 네. 우선 이 얘기를 제가 해볼게요. 쏟아지는 각종 의혹과 논란만으로 사퇴 불가피론이 확산되고 있다. 후보 지명 자체가 농단이고 임명 자체가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이게 그 당시에 국민의힘 논평입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쏟아지는 각종 의혹과 논란만으로 사퇴 불가피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우선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의혹 제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만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입시비리 의혹입니다. 정 후보자가 경북대 병원 부원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2017년에는 딸, 2018년에는 아들이 어쩜 그렇게 공교롭게도 경북대 의대에 학사 편입합니다.
그런데 2017년 딸이 편입할 때 면접관이 아빠 아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점수를 높게 줍니다. 이게 다 일단 보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 후보자 아들이 경북대 병원에서 편입될 때 그때는 지역 출신 특별 전형이 신설됩니다. 그러니까 2017, 2018년 딸과 그때는요? 아들, 네, 그때 아들 할 때 지역 출신 특별 전형이 생기고 어쩌면 거기에 딱 정 후보자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더 파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 후보자 아들 병역 비리 의혹입니다. 이 정 후보자 아들이 2010년에 2급 진단을 받아요. 이거 현역이거든요. 그런데 2015년에 4급 진단을 받습니다. 근데 아빠가 다니는 병원에서 재검 병무 진단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의힘 논리대로 하면 그 하필 왜 아빠가 다니는 병원에서 그런 진단서를 받습니까? 병원이 천진데 딴 데 가서 받았으면 됐을 텐데 그러니까 의심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일로남불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더 문제가 되는 건 윤석열 당선인이 부정의 팩트가 있어야 한다. 이 얘기를 하니까 또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은 부정의 팩트가 있어서 그랬냐. 주가 조작 가족 사기단 권력형 범죄로 몰아서 70여 군데를 인사청문회 전에 압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수사 지시를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지금 저는 대표적인 거를 두 개 얘기한 거고요. 자, 예, 김영남 비리가 의원님. 10가지 정도 된다고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의혹이죠. 10가지 정도 되는 거는 뭐 10가지인지 뭐 5가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의혹이고 팩트로서 밝혀지면 당연히 응당 그에 따르는 어떤 처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석연치 않은 거는 사실인데 왜 하필 그렇게 그 아버지하고 그 어떤 관계가 있는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면접 점수를 받았느냐. 뭐 당연히 의혹일 수 있죠. 근데 좀 더 이제 나오겠죠. 사실관계가. 우리나라 언론이나 뭐 이런 데서 다 파헤쳐서 나오겠죠. 근데 그 응당 뭐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겠죠. 근데 지난번에 조국 전 장관 사태 때는 의혹이 쏟아지고 그러니까 검찰이 정광석화처럼 압수수색 쫙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청문회 전에. 지금은 왜 안 하냐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들어갔다고요. 지금은 그냥 검수완박하라면서요. 검찰 아니, 수사권 아니, 완전히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박탈해서 소리 하지 이제 마시고. 검찰은 수사 못하게 만든다면서요. 민주당이. 아니 이게 지금 법이 만들어진 것도 아닌데 아니 벌써 발의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발의한- 172명의 전원 동의하에 발의가 됐잖아요. 이거는 지금 정말 잠깐만요. 궤변이시고요. 아니 왜냐하면 무슨 개변이에요? 그 지금 법이 통과가 안 됐잖아요. 잠깐만요.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도저히 못 믿겠다면서요. 그래서 검찰은 수사를 하면 안 된다면서요. 그래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뺏어야 된다면서요. 아니 근데 당장 검찰이 왜 수사 안 하는 게 이게 무슨 궤변이에요 도대체. 검찰 그게 수사하면 무슨 안 된다면서요. 그게 민주당의 주장이고 논리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뭐가 뭔가 아니에요? 아니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현재 대한민국의 형사법은 현재 있는 법률에 따라 수행되어야죠.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법률이 그 아무리 국민의힘 마음에 안 든다고 이 정호영 후보를 위해서 궤변하시면 곤란하죠. 그러니까 지금 논지는 아니 이게 궤변은 자꾸- 최 의원님이 궤변을 하시는 자꾸 거지. 조국 전 장관 얘기를 하는 게 조국 전 장관과 가족에게 참 실례이긴 합니다만 그 당시에 그 윤석열 전 총장이 나중에 국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언론 보도를 보고 의혹이 제기돼서 수사를 지시했다. 이런 요지의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될 일은 언론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언론 보도를 보고 수사를 지시해야죠. 검찰총장은. 그렇게 아니, 하지 해야 되는 말라면서요, 상황입니다. 검찰은. 그거는 진짜 아니 억지시고요. 검찰은 수사를 하지 말라면서요. 지금 민주당이 아니 무슨 검찰 잠깐만요. 보고 수사를 하지 말라고 말라는 했습니까? 거죠. 지금 말도 안 되는 민주당이 소리 하지 잠깐만요. 마십시오. 자, 민주당이 발의한 아니, 법안 저거 내용도 궤변입니다.
그 법이 통과가 안 됐잖아요. 검사가 검찰이 지금 수사 중인 사건도 중단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잖아요. 무슨 중단하는 그 법 내용? 시행 즉시 중단하는 아니, 내용으로 그 법이요. 법안을 게다가 했잖아요. 법을 안 보셨구나. 3개월 시행 유예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건 말도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법이 3개월 후에 시행되면 대한민국 검찰은 일 안 하고 월급 받습니까? 그렇게 법안을 발의했잖아요. 그게 민주당에서. 아니죠. 그 참 공무원 의식 없는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어쨌든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의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아니요. 일단 그것만 대답해 아니, 보세요. 지금의 법과 체계에 수사를 따라 검찰이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자, 거예요. 여기까지. 법 시행까지는 여기까지. 해야죠. 말도 안 되는 아직 말씀을 법이 하시네. 지금 국회 통과도 안 그러니까요. 됐는데 진짜 어거지세요. 지금 통과도 안 됐는데 민주당이 지금 수사하지 말아라, 검사를 언제 다 그랬어요? 떠나라 이렇게 아니, 얘기한 거 아니죠?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아니, 그 법을 그거는 이달 안에 통과시킨다면서요, 민주당에서. 그래서 그러면 검사들은 일 안 하고 그냥 계속 일 안 있을 하고 겁니까? 월급 받아요? 아니 말도 안 돼. 권리를 다 뺏겠다는데 수사권을 다 뺏겠다는데 누가 지금 이 와중에 수사를 해요? 어머, 그럼 진짜 검사들 문제죠. 전 검사 김용남 네. 의원한테 또 물어보겠습니다. 자, 김호수 검찰총장이 사표 냈어요. 사표를 던졌는데 반려되긴 했습니다. 지금 5시부터 만남을 가지고 있어요, 대통령한테. 근데 민주당에서 이 법안을 만드는 거 반대한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대통령이 답해야 됩니까? 왜 대통령 면담해야 됩니까?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이잖아요. 그리고 사실관계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할 의사를 내비쳤다면 민주당에서 이 법을 이렇게 밀어붙이겠어요? 결국엔 문재인 대통령 책임이죠. 절에서 국민의힘이 박근혜 국정농단도 못 막았고 MB의 그런 경제부패 비리범죄도 못 막은 겁니다. 민주당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그렇습니까? 네. 근거도 없이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근거 대보세요. 아니 근거 그러면 대보세요. 근거 문재인 대보세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면 민주당이 이 법안 통과시킬 거예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께서 네. 거부권 행사하신답니까? 아니 말씀 그러니까 나눠보셨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의사표시를 하면 해결될 문제잖아요. 아니 문재인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런 자, 잠깐만. 권위주의적 발상이 어디 있습니까? 제 아니 말에만 거부권 답변해 행사가 왜 주세요. 권위주의? 거부권 행사는 아니요, 법률에 그게 정해져 있는 아니고요. 건데요. 자, 권한 행사인데요. 아니 잠깐만요. 제 순서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의 요청이나 김호수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나 거부권 행사하겠다라고 말하라는 건가요? 이 세상에 잠깐만요. 이 세상에 어떤 대통령이 국회에서 입법행위를 해서 법이 넘어오면 그때 거부권을 행사할지 말지 의견을 표시하지. 이건 대통령 보고 입법행위에 관여하라고 입법을 못하게 막으라고 하는 이 발상은 뭡니까? 이건 형식적으로 입법권이 국회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형식적으로요? 법안 내용 자체가 이건 상식에 반하잖아요. 아니 상식에 검사한테 반하고 수사 어떻고. 못하게 하는 법안을 만들면 이제 요 다음에 민주당은 판사한테 재판 못하게 하는 법안 만들 겁니까? 저기 김용남 의원님, 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되어야 된다. 이게 검찰 개혁안으로부터 나온 지가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 그 말이 그죠? 그럼 민주당 쪽에서 뭐 그런 얘기 한 지는 아닙니다. 20년 된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도 국회에서 같은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봐야 돼요? 기본적으로 기소권하고 수사권이 완전히 분리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기소를 하다 보면 미진한 부분이 보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 수사 없이 기소하기가 아니 어렵습니다. 그거는 하게 돼 기본적으로. 있어요. 응? 그거는 할 수 있습니다. 예, 새로운 법안에도. 그러니까 법안을 좀 꼼꼼하게 읽어 보셔야 할 것 잠시만요. 같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아니, 그래서 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수사권, 기소권 나 그거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얘기했잖아요.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단어를 썼나요? 네, 전적으로라는 거의 단어를 거의 썼나요? 네, 거의 그렇게 썼습니다. 그때 뿐만 아니라 그때 시대 상황이 그랬으니까 그랬죠. 총장 되려고. 뿐만 아니라 아니 그때는 뭐 조금이라도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면 적폐 세력으로 몰아서 뭐 어떤 험한 꼴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소신 굉장히 없다. 윤 당선인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적절치 않고요. 뿐만 아니라 김호수 총장도 같은 취지의 답변을 했고요. 국회에서. 네.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랬고 특히
금태섭 전 의원이 그 말을 윤 당선인에게 검찰총장 시절에 물은 장본인이세요. 이게 수사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완전 긍정 답변을 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민주당에게 묻습니다. 네. 검찰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찰 반발은 뒤에 두고서라도 민주당 주변에서도 이거 너무 급한 거 아니냐, 공론화도 안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민변 참여연대도 반대하고 정의당도 아닙니다. 민변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민변이 하도 이런 말이 도니까 반대하지 않는다는 성명을 냈어요. 민변은 아니고 그럼 네. 참여연대는? 그 참여연대가 대한민국의 기준입니까? 저는 그런 거 아니고요. 네. 중요한 것은 예를 들면 검경 수사권 분리라는 이 안이 지금 처음 나온 거면 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논의된 지가 시민사회부터 논의된 게 20년이 됐고요. 그리고 이거는 윤석열 당선인도 찬성했고 김호수 검찰총장도 찬성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급하게 한다, 이런 건 말이 안 되고요. 저는 딱 하나 민주당을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검찰에게 힘 실어주는 공약입니다. 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아니면 검찰의 수사권 박탈과 관련해서 뭐 그전에는 찬성하는 취지로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이제 와서 입장이 바뀌냐. 이게 마치 제가 보기엔 십자가 밟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왜 십자가 밟기입니까? 십자가 밟기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걸 십자가를 안 밟으면 그 자리에서 뭐 모진 고문을 당하든지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십자가를 밟아놓고 나중에 그래도 어떤 신앙에 대해서 지키려는 자세를 보이면 그때는 십자가 밟아놓고 왜 이제는 한 입으로 두 마디 하냐, 이렇게 비난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거대로 민주당의 주장대로 비슷한 얘기 안 하면 완전 적폐로 몰려서 어떤 험한 꼴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는 이제 와서는 그때 말한 거를 말꼬리를 잡아서 그래서 이게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잠시만요. 이게 말꼬리입니까? 검찰 수사권 박탈이 상식적으로 맞다고 지금도 생각하세요? 아니, 저는 수사 기소 분리는 전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사를 한 사람이 기소를 하게 되면 저는 수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기소하는 사람이 한 발 떨어져서 수사한 내용을 냉정하게 평가해서 기소하는 것이 국민 인권 보호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찬성한 것도 저처럼 이게 국민 인권 보호 차원에서 찬성했다고 생각하지, 반대 입장을 얘기하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정도의 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상한 게 국민의힘 쪽은 본인들의 말 바꾸기에 대해서는 십자가 밟기라고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마구 비판을 하고 기준은 하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의당이 반대하는 이유가 그렇다면 정의당이 수사기소 분리 자체를 반대하냐? 아니거든요. 좀 더 논의하자 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는 민주당이 정의당을 설득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욱님께서 차라리 집권 초기에 좀 했으면 욕 안 먹었을 것 같아요. 심혜정님도 민주당도 좀 참 그래요. 진작에 좀 서두르지. 동의합니다. 그건 잘못됐어요. 동의합니다. 네네. 네, 동의합니다. 아니, 시컨 검찰의 칼을 활용해서 상대 진영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뭐 많이 잡아놓고 그랬습니다만 이제 5년 동안 정말 어느 분의 표현대로 겁 없이 했잖아요. 겁 없이 많이 저질러 놨죠. 그리고 그 핵심적인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 민주당의 중요 정치인이고 직전에 대선도 나왔던 분이고, 이 상황에서 수사권을 뺏어버린다? 이걸 어느 국민이 순수하게 보겠어요. 그 의도 자체가 역시 지들이 잘못한 거 덮으려고 수사기관의 수사권을, 입법권을 남용해서 뺏어버리는구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자체가. 그러면 저는 본부장 리스크와 그리고 지금 이 정호영 내정자의 이 비리 의혹들, 이거 수사 안 하시려고 지금 검찰하고 친해서 지금 검찰에게 모든 권한 몰아주려고 하신 거예요? 그런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논쟁하지 말자고요. 이걸 의도로 따지면 저는
윤 당선인 쪽에 묻고 싶은 게 많습니다. 아니 비리 의혹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를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니 지금 왜 대한민국에서. 이재명 후보를 왜 끌어들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말씀해 보세요. 아니 뭐 본부장 비리 말씀하시길래 의혹이요. 아니 제가 지금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보다 더 어마어마한 의혹에 쌓여 있는 자, 여기서 정치인이 있습니다. 있어요? 본부장 비리 의혹.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예. 하지 마시고. 여기서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의원님이 더 많이 하고 반사입니다. 계십니다. 반사. 서로 반사예요. 아니 네. 저는 반사하지 않습니다. 제 알겠습니다. 말이 맞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 네. 의 권한이 민정수석이 없어지면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 엄청 세지는 거죠. 아니죠. 아닌가요? 그럼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고 그랬잖아요. 수사지휘권만 폐지하지 다른 인사를 그거는 기존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기존의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던 권한은 인사권은 뭐 진작에 있었던 거고 똑같은 거고 더 강화될 것도 없지만 수사지휘권은 없어지는 거니까 더 강력해진다고 볼 수는 없죠. 아니요, 그거 아니죠. 수사지휘권이 왜 없어져요? 국회에서 논의해봐야 되는 거지. 그거 법 개정 사안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그거 건 안 해주시려고요? 보세요. 그것도? 대통령이 검사, 예?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검사 출신. 그것도 대통령의 신복.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신복이라고 해도 되는 거죠. 이런 관계에서 무슨 다른 말이 필요합니까? 대통령이 직접 모든 수사를 지휘하지 않을까, 검찰 독재 국가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오히려 지금 대통령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 내정자를 본인과 아주 가까운 거의 깐부 수준의 부하를 내정한 것 자체가 저는 민주당의 수사기소 분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있다고 민주당이 생각합니다. 내로남불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까지 자기 비서관으로 데리고 있던 조국 민정수석 비서관을 법무부 장관으로 보낸 거는 그건 뭐예요, 그러면? 그 권재진 그 민정수석이 MB 그때 때 민주당이 뭐라고 잠깐만요. 그랬어요? 얼마나 비난을 했어요? 예, 그러더니 잠깐만요. 민정수석 비서관을 바로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해서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 그러면 인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 생각하세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금 문제 삼는 거는 만약에 한동훈 내정자가 교수였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을 겁니다. 법무부 그런데 장관 역대 이 인사를 살펴보면 대부분 검사 출신이고 검사가 아니었던 법무부 장관은 소수죠. 그러니까 법무부 문민화에 대해서는 전혀 감이 없으신 거예요. 그냥 검사들이 다 장악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검사 출신 의원이십니다. 정치 현안 몇 가지만 물고 가겠습니다.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대구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경선 결과가 매우 흥미진진하죠. 그렇죠. 어떻게 예상합니까? 근데 이 상태로 3파전으로 가면 홍준표 후보가 1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알겠습니다. 자, 서울시장 민주당은 어떻게 됩니까? 경선해야죠. 경선해야 됩니까? 누구든 경선해야 되는데 다만 전략공천한다고 했잖아요. 아닙니다. 전략공천 지역이 됨으로써 경선의 범위가 넓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기존 후보군에 새로운 후보를 더할 수 있다는 의미의 전략공천 지역으로 네. 이해했습니다. 좀 워딩이 그렇더라고요. 지금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한테 안 돼 그러는데 새로운 구도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만들어내려고 노력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기준은 경쟁력이라고 봅니다. 다른 무엇보다. 그래요? 아니 그건 지극히 원론적인 말씀을 한 거죠. 당이 가장 경쟁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자당의 후보가 되겠죠. 돼야죠. 근데 네. 문제는 지금 경선. 45일 정도 남았나요? 근데 네. 이제 새로운 후보를 찾아서 경선을 거쳐서 당 후보를 정한다? 스케줄상 그 만만치 않을 텐데요. 경선은 가능하고요. 그거는 지금 가능하고. 국민의힘으로 갑니다. 강원도 김진태 전 의원이 오늘 사과했어요. 네. 드디어 사과했어요. 너무 늦었어요. 네, 악어의 사과일 수 있습니다. 부활절이 하루 지났는데 김진태 전 의원이 정치적으로는 부활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요? 부활할 수 왜냐하면 있을까요? 컷오프 당했다가 그렇죠. 다시 이제 경선 참여의 기회가 열렸으니까요. 경선으로 바뀝니까 그러면? 그러지 않겠나 싶은데요. 그래요? 왜냐하면 조건을 달아서 사과를 하면 재논의하겠다고 했는데 사과를 했잖아요. 네. 저는 경선할 거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이유는
김진태 의원으로서도 이걸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제 말이 아니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심이 황모 씨에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윤심을 비판하면서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을 내비치니까 경선 받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 아닌가 그렇죠. 합니다. 네. 그래서 경선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강원도보다 대구가 더 재밌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보기엔. 대구 어떻게 대구는 단일화. 단일화인가요? 그러니까 유영아 후보하고 김재원 후보하고 만약에 단일화를 해낸다. 네. 그럼 완전히 판이 바뀌는 거죠. 그렇게 되면 홍준표 후보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그래도 홍준표 후보가 유리하지 않나요? 이건 제가 문외한이라 그쪽에는. 아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유영아 후보가 이렇게 치고 짧은 올라올 줄 시간에 몰랐죠. 이 정도로 치고 올라올 거는 예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야 역시 세구나.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국민 메시지를 유영아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데다가 거기다 당선인도 가서 만나러 가면서 또 손잡고 투샷을 그렇게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그렇게 밀어줬으면 또 뜰만도 하죠. 마치 2006년도 지방선거에 왜 신촌 유세 중에 테러가 있었잖아요. 당시 박근혜 대표에 대해서. 그 이후에 입원해서 첫 마디가 뭐 대전은요. 라는 게 보도되면서 그냥 대전이 완전히 선거판이 확 뒤집어졌거든요. 요번에 거의 그 재현 같아요. 네. 대구 선거가. 그건 뭐 저기요. 언론에서 쓴 거지만. 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 윤심 플러스 진박 간별. 이거 이래서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윤심이 네. 지금 저기 김용남한테 가 있기 때문에. 아니 또. 저는 윤심이 김용남 전 의원에게 가는 거는 권장사항이라고 생각하고 네. 감사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단지 박근혜 남자라는 이유로 유영아 변호사에게 그 하나로 그 마음이 합쳐지는 건 저는 정말 그건 최민희, 역사의 김용남. 캐행이라고 봅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70